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86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전 이제 재택으로 다 변경이 돼서 네,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재택하고 있고 처음으로 집에 있다가 한번 와봤습니다. 좀 얼른 좀 잡히면 좋겠네요, 이 문제가. 그니까요. 저는 그 청국장 이 녹화하는 날짜가 굉장히 기다려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유능하신 패널 분들과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드릴 생각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요? 따로 무슨 트레이닝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보통 네. 진짜로. 예. 보통 얘기를 하면 되게 뭔가 와닿고 뭔가 뭉클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졌어요. 네, 진짜 그냥 대본에 있는 느낌? 아닙니다. 아니 그 청국장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이렇게 시청자 반응도 그렇고 네.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아까 의성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더 생각이 나는데 이제 7월 9일이 박원순 시장님 일주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마음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가족들을 운영하시던 그 광화문 광장에 있던 그 기업 공간이 없어진다고 해서 참 시장님께서 그동안 어떤 것들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계셨던 건가 하는 생각이 또 새삼 들어서 굉장히 좀 그분 생각을 많이 하는 주말을 좀 보냈습니다. 네. 참 그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르다고 생각드는 게 저도 막 되게 안 믿겼던 그런 소식들이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게 와,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구나. 어떻게 보면 청국장도 지금 86회죠, 저희가. 말이 86회지 이게 제가 딱 총선 기획단 2019년 11월 4일에 들어가고 5일날 아마 첫 회의를 하고인가? 아무튼 그 무렵에 이게 첫 방이 아니요, 시작됐어요. 5일날 들어가고 5일날 같은 날에 방송을 했어요. 같은 날 바로. 네. 그래서 5일날 이게 첫 방이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된 거죠. 빠르네요. 시간이 진짜 참 빠르고 어쨌든 처음부터 들어주시는 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듣다가 뭐 청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듣는다. 뭐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새날 본방송에는 이 발끝에도 못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 또 두 분이 합류하면서 이런 방송이 또 널리 알려지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방송 청국장을 시청하시는데 근데 두 분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영상 편지라도 하나 띄워야 될까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아무튼 저도 매주 들으면서 이때 이런 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 말은 굳이 하지 말걸 이런 것도 아마 두 분 좀 지금 한 3번 하셨죠? 한 4번 했나요? 한 4번, 네. 한 달 정도 하면서 좀 그런 적 있으세요? 저 있었어요. 근데 잘 편집해 주시더라고요. 이건 좀 안 나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 가면서 요건 조금 빼도 좋을 것 같은데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뭐 편집이 또 스무스하게 잘 되어 있어서 걱정 말고 할 말 계속 하면 되겠구나. 편집을 저희가 평소에는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 그게 딱 한 번 했어요. 그게 그때였나 봐요. 감사해야 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조금 드네요. 어쨌든 네, 아무튼 한번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고 재훈님 소감 한번 간단히 듣고. 저는 그러니까 하지 말 걸 이런 얘기는 없었고 저는 항상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게 다 얘기를 못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잘 정리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많은 내용을 전달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매번 하면서 또 시청자분들이 또 피드백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달타령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앞서서 제가 오늘도
네, 뭘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죠? 이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광고인데요. 아, 지금 이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싶으시겠지만 잠깐 유튜브 들어오셔서 화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신한카드 광고거든요. 네. 근데 누구세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예, 지금 어떤 분인지 얼굴이 나오는데 예, 사진 보여주세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네, 유튜브로 보면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얼굴을 가지신 분이고, 네, 그 다음 사진까지도 이제 이 분이신데, 이제 뭐 광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이런 사진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주근깨가 자기의 입덕 포인트고 뭐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 환경에도 관심이 많고 올해 나이는 22살이고 작년에도 22살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22살인 가상 제이 인물이 폰다 같은 영원한 청년 같은 느낌인 건가요? 거기서 나올 줄 영원한 몰랐어요. 22살.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가상의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저분이 가상이에요, 저분이? 네,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만들어진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저런 분이 지금 모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세계 최초의 원래 이 가상 모델이 지금 아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인 그 슈두라는 모델이 있어요. 근데 예. 저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모델을 필두로 해서 이제 뭐 패션계에서 처음에 먼저 바람이 불었고 지금은 아까 말했던 그 로지라고 하는 캐릭터거든요. 이거를 요즘에는 버추얼 모델, 버추얼 뭐 캐릭터, 버추얼 휴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져서 부르고 있는데 네. 심지어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도 그런 형체가 AI가 만든 형체로 방송을 하는 노래를 하고 이런 방송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 제가 그 NFT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제가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게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전달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예전에는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게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뭔가 반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적인 걸로 작용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너무나 저희 삶에 친숙하게 저것이 진짜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너무 인간의 삶에 깊게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근데 저 로지라는 아까 신한카드 광고했던 로지라는 캐릭터가 본인 인터뷰를 막 해요. 그리고 막 본인의 캐릭터나 이런 특성 같은 걸 적은 이제 페이퍼 같은 게 이렇게 있고 하는데 보면은 사실은 본인이 적었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 인간들이 부여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항상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뭔가 이런 인문학적이거나 뭐 이런 철학적인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나. 어쨌든 인간이 거기에다 부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모두 저희가 기계에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와. 네. 이거 되게 그 시민들, 그러니까 이 댓글 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관심사에 맞춰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뭐 환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쵸. 뭐 여기는 이슈로 그냥 레카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알려야 맞아요. 되니까. 되게 중요한 이슈죠. 예, 좀 어떠셨어요? 보면서 달타령님 일단 준비했으니까 아까 그 버추얼 캐릭터. 네, 보면서 어떤 저는 생각? 원래 제가 뭐 디자인 쪽에서도 있고 해서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쪽에서 이제 모델로서 처음에 이제 채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쓰여졌고 그리고 지금 저 아까 보여드린 그 모델들 말고 릴 맥켈라라는 모델이 있는데 릴 맥켈라. 예, 엄청 유명하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0만이 넘어요. 그거. 네, 맞아요. 그리고 1년에 수입이 벌어들이는 돈이 140억. 그 모델 하나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모델들도 있는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에스파라는 아이돌이 있어요. 근데 그 에스파가 그 에스파가 본인 네 명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네 명마다 가상의 캐릭터가 본인 이제 지정된 캐릭터가 하나씩 있어서 뭐 메타버스 같은 데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NFT 관련해 가지고 정치인들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나도 어렵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개념이고 잘 모르지만 당신들이 공부해서 알아서 입법해 하는 게 이렇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개념적인 거니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그런 이미지적인 걸 굉장히 잘 가지고 가더라고요. 자기 걸로. 그래서 뭔가 민주당에 있는 여당 의원들도 물론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각자 나름의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겠지만 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평소에 같이 쌓아 나가서 왜냐면 본인 걸로 좀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캐릭터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지난주 거를 좀 보충도 할 겸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쵸. 이게 뭐 누군가는 이미지 정치하라는 거냐라고 또 이렇게 뭐 굳이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굳이 또 정치 어떤 법안 뭐 디테일한 어떤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이 없잖아요. 또 그걸 바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재현님은 좀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까 그 캐릭터 보시면서.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약간 그 사이버 가수 그 옛날에 아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담.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98년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생각하다가 왜 그 생각이 나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야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 생각을 오늘 처음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런 솔직함이 되게 좋아요. 네. 진짜로. 네. 거의 뭐 요즘에 이런 캐릭터들에 비교하면 아담은 오스랄로 피테쿠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도 진짜 신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그 안에 사람이 있었고 그걸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는 요즘에 이런 에스파 이야기도 해주시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에스파 너무 좋아해요. 요즘에 일단 4인조 그룹인데 그분들은 8인조라고 소개하세요. 왜냐하면 네네네, 캐릭터가. 각자가 온라인상에 나와 연동되는 캐릭터 하나씩 더 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8명이라 원래는 4인조이기 때문에 원래가 아니지. 원래 8인조인가? 이제. 원래 이게 땡수도 그렇고 세계관이 이제 네, 헷갈리기 맞아요.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노래가 되게 걸그룹인데 가사에 광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 노래부터. 근데 광야는 옛날에 우리 뭐 일제강점기 때 이런 소설 같은 데 많이 쓰였던 그런 단어고 걸그룹의 노래에 보통 잘 들어가는 단어가 아닌데 광야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광야가 뭐야? 그랬더니 그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아우르는 그 공간? 메타버스 공간을 광야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노래에도 우리는 메타버스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사에도 다 녹여내고 있고 노래가 지금 3개 나왔는데 3개가 다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온오프 공간을 우린 넘나드는 사람들이야 라는 가사로 해서 되게 재밌는 새로운 엔터 기법이더라고요. 네. 희도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어요. 뭐냐면 당에도 계속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신문 아니면은 라디오 그 다음에는 뭐 방송 뭐 언론 뭐 이런 식으로 이 단계별로 어떤 게 있었냐면 국민들을 세뇌시키잖아요. 여태까지 그걸 왜냐면 한마디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럼 분명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뭐 팟캐스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수에서 밀렸다 해서 유튜브를 먼저 점령을 해서 이 전선이 되게 불리하게 구축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하나의 세계관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저도 이제 반응을 쭉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20대 이상으로는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좀 뭔가 관심 가지는 분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할 일이 많고 당장 안 하다고 아까 그런 아담 얘기 나온 듯이 근데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아이돌이 당연한 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음악에서도 보면 뭐 서태지 등장할 때도 이게 뭐냐 라는 것부터 그렇죠. 완전히 그게 세대가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세대가 그런 세계관의 차이가 곧 어떤 세대 차이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의도를 보면 아직까지도 보편 선별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근데 그만큼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은 만약에 기득권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무언가의 목적을 갖고 이 메타버스라는 수단을 어떻게 악용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걸 최대한 또 공공선으로 만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 거기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되게 무섭더라고. 막 CIA 같은 데서 저런 거 캐릭터 악용해가지고 만약에 뭐 우리들의 캐릭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이상한 데다가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만든다든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라든지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리잖아요.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황희도 씨께서 재훈님한테 뭐 나이 든 것처럼 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왜냐면 이거를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황희도 씨였어요. 황희도 씨가 저게 가상인간이라는 걸 듣고 되게 놀라더라고요. 저는 되게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구나. 그리고 제가 그 댓글 같은 것도 좀 보니까 아 진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약간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 인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나이도 뭐 22살이고 네, 뭐 맞아요. 키도 몇이고 이런 설정이 되게 구체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키가 뭐 170에서 171 정도 그러니까, 나오고 나왔는데 근데 저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인간이 이 캐릭터를 다 조합하다 보니까 저 얼굴형도 지금의 MZ 세대가 굉장히 선호하는 얼굴형. 그래서 저게 기존에 있는 어떤 모델이나 연예인을 기용하지 않고 일부러 저런 얼굴형과 생김새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의 입덕 포인트를 꼽은 게 주근깨랑 끼랑 그리고 패션 센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이제 뭐 여행 그리고 지구 왜냐면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젊은 사람들 MZ 세대가 어떤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굉장히 이런 그런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MZ 세대를 많이 분석을 해서 이 캐릭터를 구축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예리하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런 게 광고에서만 쓰이고 이런 상업적인 곳에서만 쓰일 게 아니라 이런 그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그런 주파수를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선 사실 지금 그거 하면 솔직히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게임도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 얘기 다뤘지만 아직까지도 게임을 옛날 그 PC 게임 그 전에 그냥 오락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아니면 한창 그 담배 냄새 찌들어 있던 그 시절 PC방. 페인 그런 PC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그 프레임이 생겨나는 거죠. 언제 한창 때. 초기야 벌써.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계셔서 마찬가지로 저도 정치권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실질적인 고민, 대안은 오히려 민간 사회에서 나오고 정치권이 그걸 가장 빠르게 캐치하고 일찍이부터 같이 스터디를 하는 정도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뭐 300석 중에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좀 본인의 예를 들어서 캐릭터나 전문성으로 좀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이 좀 공부도 같이 하고 민간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력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와닿게 하는 건 딱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의 아까 그런 장면을 누가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걸 딱 보고 이런 어떤 가상의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되게 충격요법 같은 거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뭐 표에 연결되게끔 어떻게 압박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진짜 이게 체감할 수 있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뭐 시장이라는 거를 느끼게 한다든지. 근데 아직까지 시민들도 이걸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근데 그 예전에 발전해오던 그 간격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해간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저도. 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저는 이제 보람님 소개시켜 주셨을 때 이 기본소득 같은 거에도 좀 이용하면 좋겠다. 그 안에서 네. 실험해보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현실에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분들이 이런 걸 좀 가져가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또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근데 일단 본캐가 잘해야 부캐도 살지 본캐가 별로면 이거 백날 악용하더라도 백날 소용없기 때문에 일단 잘하시는 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책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면 좋겠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뭐 우리 보편 선멸론은 아직도 있는데 사실 누구도 답 모르잖아요. 네. 그럼 답을 모르니까 여러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복되는 답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으로 많이 이 기술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근데 또 한편으로 아까 그 모델 나오신 로지? 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24시간 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이더스 소속인데 사이더스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에스파파인가? 에스파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스파는 저기 그러니까 이게 소율이 제가 아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 나오고 막 에스파파 나오고 아니, 여기 엮지 제가- 마요. 여기. 소율이 아빠고요. 이 주제를 갖고 온 게 황희도 씨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담하고 이쪽 좀 힘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아담이랑 없어요. 나. 저기 의성님하고 에스파. 재훈님 사이에 선을 아니 그어요. 에스파가 SM이죠. 네, SM이에요. 그 이수만. 맞아요, 아, 맞아요. 웃겨. 아니 되게 관심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튼 공부도 더 하고 직접 게임 같은 것도 해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네. 게임은 게임일 뿐 현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이 게임과 요즘 변화한 세상에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안에서 현실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세계관을 구축해서 그 안에 요즘은 진짜 게임을 통해서 교육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걸 좀 감안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과학기술의 발전, 가상공간이 아니라 진짜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세계관 자체가 굉장한 키워드거든요. 맞아요. 이것이 그냥 가상 세계에만 존재하고 똑 떨어져가지고 현실 세계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캐릭터가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했던 게 이 모든 게 이 사람이 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더 이상 매력이 없겠죠. 정말 사람인 것처럼 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런 이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젊은 감각을 이해하기에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 씨랑 같이 못 하겠네요. 아무튼 아담과 에스파파 잘 들어봤습니다. 아담과 에스파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둘이. 네, 아무튼 분이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나중에는 그런 실제 사례들 몇 개 가져와도 되게 의미 있겠네요.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런 거가 있구나. 뭐 한번 다음에 그런 걸 또 얘기하는 좋습니다.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으로 막 찬물을 끼얹은 재훈님 이번 주는 어떤 준비? 아담한 뉴스인가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담이 되게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전혀 아니고 아니요, 근데 이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봤어? 그 뉴스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 연결시켜주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그런 그쵸? 부분을. 맞아요. 나만 아무튼 생각한 게 어떤 주제 준비? 그래서 오늘은 좀 온라인상에서 좀 핫한 그런 어떤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즘 그 코로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코로나가 다시 또 4차 대유행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뭐 일주일 넘게 1000명 정도 이게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좀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시국에 서울시가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SNS 계정에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홍보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이게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가리 골목 방문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술도 마시고 약간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방문을 권장하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려서 굉장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을 살짝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SNS 계정이 어떤 식으로 올라왔냐면 을지로 노가리 골목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매력적이다면서 시원한 날씨에는 많은 사람들이 카페와 술집 앞에 모여 어울리며 독특한 골목의 정취를 느낀다. 노가리 골목을 방문해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린 거죠. 영어로. 그래서 논란이 거세지자 이제 서울시 관계자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방문해달라는 취지에서 이제 자신은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4단계 그 격상하기 전에 협의한 것으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으니 게시물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해명은 했으나 이미 이제 사람들은 많이 이제 좀 거센 이게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코로나 끝나고 홍보하는 글을 지금 올렸다라는 건 솔직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세훈 그 서울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또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또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방역 정책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온라인상에서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회 제한을 50명으로 늘렸다가 하루 만에 다시 10명을 유지하는 식으로 번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점이나 노래방 뭐 영업 제한 시간 늘렸다가 갑자기 또 확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또 코로나 예산을 뭐 대폭 삭감하고 뭐 역학조사팀을 해산하고 자가검사 키트 사실 이거 뭐 쓰지도 못하는 건데 이걸 또 비싼 값에 구매를 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사진 혹시 나갔었나요? 네. 예. 그 실제로 이 7월 9일 날에 한강이나 그 노가리 골목 아까 사진 보셨을 텐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있어요. 근데 지금이에요, 저게? 7월 9일 날 4일 전인가요? 그러면 진짜 이게 그러니까 거의 지금 확진자 1000명 넘어갈 때 그 시점이죠. 와우.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보시면은 이제 막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대부분이고 네. 심지어 저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저런 곳에서 이제 흡연을 그냥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따로 뭐 여기 흡연구역 아이고. 같은 게 없잖아요. 한강 같은 데는. 그러면서 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부에서 뭐 등교 제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해봤자 어차피 10시 넘으면은 또 한강 같은 데 다 모이거든요. 그런 데는 딱히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뉴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번져갔냐면 일부에서는 K 방역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된 게 뭐 서울시 방역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가 자체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는 국가에서 방역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저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계속 확산세가 뭐 줄어들지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것도 계신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요즘 굉장히 또 핫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새날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들 오세훈 시장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또 많은 젊은 분들이 방문하는 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많이 아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커뮤니티 그러니까 보셨죠? 그러니까 특정 커뮤니티를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니, 뉴스 그러니까 뉴스 기사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K 방역이 아니라 막 이거 킬 방역 아니냐. 그 안철수가 했던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해도 유행어들이 돼요, 실명. 안철수. 아니 왜냐면은 저도 진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뭐 그러니까 왜냐면 정부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제가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나름의 대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이런 방향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일부 따르지 않는 시민들도 있고 아예 대놓고 따르지 않는 아까 사진으로 보셨듯이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걷다 대고 뭐 킬방역 하면서 그 기사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서 안철수 씨가 무슨 대안을 내날 쫙 봤어요. 끝까지. 굳이 시간 아깝지만 다 봤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탁상공론 하지 말고 진짜 시간 아깝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대안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 가라. 그러니까 당신의 대안이 뭐냐? 10년째 똑같잖아요, 그냥. 안철수의 생각 대안이 그때부터 없어. 아니 진짜로 저도 왜냐면은 뭐 저희가 비판을 자주 하는 정치인들 네. 뭐 혹은 설령 오세훈의 상생 방역이 맞았든 틀리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밝히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진짜로. 그냥 진짜 문재인 대통령한테 열등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맨날 문재인 대통령만 뭐만 하면 비난하고 그리고 정부가 언제 뭐 이게 국민들의 성과를 다 자기의 그 성과로 가져갔습니까? 항상 꼭 워딩에 그렇게 붙이잖아요. 이건 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협조 덕분에 이렇게 갈 수 있었다. K 방역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분은 그것도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듣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거 그냥 꼴보기 싫다 이런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김어준님이 김어준 총수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지금 상대는 윤석열이나 다른 대권 주자여야 되는데 아직도 본인 상대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저 그분도 진짜 너무 아담이에요? 공감했어요. 야, 오늘 아담 이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일관성은 있다. 그러네. 극초신인가? 극중주의. 아 맞아. 반 그러네. 계산이 되네요. 의성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집이 망원동이라 네. 사실 그 바로 옆에 한강공원이 있어서 항상 우려했었어요. 아. 4차 대유행 오기 전에도 뭐 10시 넘으면 그 기본 코스예요. 10시까지들 이제 드시고 10시 넘으면 한강 가가지고 먹어야지. 아. 그래서 그 유수지에서 앉아서 드시고 맞아요. 거기서 사실 술 먹고 밤에 도란도란 이야기하기 너무 좋은 스팟이긴 하죠. 근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몰라서 방치했던 거라고 생각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역 대책들은 꾸준하게 이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제 4차 대유행 터지니까 이제 막고 하는 거 보면 참 기준을 우리가 다 세세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저런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를 잘 안 하고 계시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의도지? 왜 냅두는 거지? 싶었어요. 그것도 웃겼던 게 20대들이 다 20대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대 중에 일부가 그쵸. 한창 클럽 가고 뭐 헌팅 포차 가고 그래서 엄청 거기서도 집단 면역 엄청 막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심했죠. 심했잖아요 그게. 근데
그러고 나서 20대가 지금 백신을 못 맞는 상황이었잖아요.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정부 욕하는 거예요. 나 맞고 싶은데 한때는 또 그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백신에 대한 위험성 네. 또 그것 때문에 정부를 또 욕하더니 어느 순간 가서는 왜 20대를 차별하냐고 그러면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물론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래서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일관성을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언론에서 20대 분노라 그러면서 보도를 하고 계속 그렇게 그냥 문재인 정부 비난만 하면서 뭔가 잘된 거 있으면 니네 정부가 잘한 거 아닌데? 국민이 잘한 건데? 그리고 뭐 자화자찬할 때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정부가 설령 그리고 또 자화자찬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두고 우리가 한마디라도 언급하면 자화자찬한다. 정부가 겸손하지 못하다. 난 진짜 이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서 계속 기승전 언론으로 가는데 네. 조선일보는 그냥 대놓고 자기가 어제 쓴 거랑 오늘 쓴 거가 다를 정도로 그냥 뭐만 하면 욕하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진짜?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미디어 특위에 계신 황희도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 그쵸 개혁해야 돼요 진짜. 왜냐면 이 정도면 황희도 메타버스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일이 많아서야 본캐 혼자 어떻게 다 소화해요? 진짜 근데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좀 얘기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시민들이 20대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대가 진짜 특히 자영업자분들 피해 엄청나고 다 개인의 희생을 하면서 감수해가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부의 뭐 K 방역이라든지 뭐 진짜 질병관리청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그 본질적으로는 저는 진짜 우리 시민들의 노력 이 힘이 합쳐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주위 분들한테도 좀 그런 어떤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이런 작은 실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진국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오늘 요 노가리 뉴스 보고 아예 다른 시각으로 조금 생각했는데 노가리 골목이라는 명칭 자체가 저는 바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가리 자체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잡지 말아야 하는 생물이거든요. 잡지 말아야 하는 생물이 명태 새끼인데 치어거든요. 치어를 다 상품화 시키다 보니까 명태의 씨가 말라서 노가리를 먹지 않는 게 환경적으로 필요하다. 생태계 보존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먹태를 차라리 먹던가 다른 대안을 하고 노가리 자체를 소비하는 거를 이제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가리 골목이 이제 있고 이것을 서울시가 홍보하는 것까지는 산업적으로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린 뉴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태적인 전환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가리 골목이 여전히 현존해 있고 이것을 서울시라는 지자체가 홍보하는 것 자체가 이 환경 문제, 환경 이슈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노가리 골목 이름을 먹태 골목으로 전환을 하던가 예, 뭐 다른 방식으로 좀 대안을 마련을 해서 바꿔나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국격 예,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전환해 나가는 미래를 위해 전환해 나가는 그 국격에 맞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답이 나왔네요.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확실히 에스파파? 저도 아까 에스파파 공감했어요. 탁재훈 씨 좋아하거든요. 네, 오세훈이 잘못했네요. 오로나가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로나가 또 오로나 했네. 오로나 훈데믹 별얘기 다 오로나 나오더라고요. 훈데믹이에요. 근데 진짜 되게 이 오이석 대표님하고 같이 하면서 좋은 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으로 이런 걸 바라볼 수 있게. 전 노가리가 그 명태 치어인지를 몰랐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며칠 전에 예능을 봤는데 예능에서 딱 해주신 그 말씀을 런닝맨 하시더라고요. 보셨구나. 맞아요. 거기서도 노가리를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잡으면 맞아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트렌드를 잘 들었었는데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런닝맨 제작진분들이 최근에 바뀌면서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되게 맞아요. 일을 잘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져왔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진짜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법적으로도 얘기해주시고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얘기해주시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서 아무튼 잘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주 잘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칭찬하고 가시네요. 왜냐면 스스로가 나 이거 왜 가져왔지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시청자분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는 오늘 잘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편이고 어쨌든 얘기가 좀 샜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져오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솔직히 K 방역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 모두의 노력이잖아요. 시민분들을 그쵸. 다 포함해서. 근데 맞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킬 방역이다. 이 드립은 솔직히 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선 넘었죠. 네, 그래서 이번 이 뉴스를 계기로 해서 저도 개인 채널에서 오세훈 시장님한테 한마디 좀 따끔하게 하고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 네. 되게 좋은 내용의 알찬 소식에 결국엔 또 채널 홍보로 끝나요. 아니. 그래서 잘 가져왔다. 일관성이 있네요. 그러네. 근데-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정말 아까 황희수 씨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정부가 당연히 100%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리고 시민 의식도 굉장히 많이 나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두가 다 조금씩 희생해서 이 위기를 빨리 넘기자 하는 이런 시민들 사이에 서로의 신뢰와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수도권에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도 거의 70% 가까이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또 양해를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선진화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 넘은 노인이 어떻게 했냐면 백신을 4번 맞았어요. 아이고. 왜냐면 많이 맞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4번 가서 4번 맞은 거예요. 다익선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지금도 그 나라는 팩스를 쓰고 있잖아요. 네. 너무나 후진적인 거예요. 거기는 다 우편으로 뭘 해야 되고 가려면 종이 같은 걸 또 들고 가서 이걸 받아야 되고 근데 심지어 주소지가 또 다르면은 내가 그냥 다른 코드가 다 막 안 맞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나 전문가들이 있고 우리나라 역학조사관이 이때까지 얼마나 뛰어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13억 들여가지고 만든 자가진단 키트가 그걸 4명인가 잡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걸 해놓고 지금 오세훈이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의회 승인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뭐 그러니까- 김호란 방역기획관까지 지금 조롱하면서 그게 또 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좀 너무 과한 정치적 공세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되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선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뭐 100%로 무조건 잘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를 이 정파성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뭐 주제 끝났나요? 네. 음.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깥 했습니다. 깜깜했다. 채널 홍보도 했다. 근데 자꾸 채널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네, 오늘도 레벨업이라는 채널도 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레벨업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오이석 대장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네, 저는 요즘에 또 핫한 주제죠.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길래 몇 가지 자료를 좀 갖고 와서 생각이나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의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사인에서 나온 자료인데 자료는 굉장히 짧아요. 그 6월 21일에 지난달에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네. 그 가게에서의 그 집에서의 그 무급 가사 노동을 가치로 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2019년에 1년 동안 여성 1인이 집에서 이 가사 노동을 한 값어치가 1,380만 원. 남성은 859만 원. 한 1.7배, 8배 정도 차이 나나요? 네, 차이가 조금 나죠.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남녀 이런 가사 노동, 가사 분담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하면서 봤는데 이제 여가부 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여가부 폐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자료들을 몇 가지 좀 갖고 왔어요. 그 유엔에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서 다 같이 협력해서 이건 개도국 선진국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17개 목표 17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뭐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7가지가 뭐 빈곤 해소, 교육의 질 향상, 또 뭐 양질의 일자리, 또 산업을 혁신시키고 인프라를 만들고 불평등 해소하고 기후변화 대응하고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또 평화와 정의를 만들어내고 하는 등 어디에 뭐 편향된 게 아니라 뭐 사회, 경제, 환경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이제 지표. 이거 만드는데 그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역할을 당시에 그 많이 하시기도 하셨어요. 유엔 총장으로 계실 때.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 여러 가지 목표들 17개 중에 유독 되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되게 떨어지냐면 환경, 불평등, 성평등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OECD로 봐서는 더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 오늘은 이제 그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성평등 측정된 걸 몇 가지 보면은 그 UN 가입국 대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그 성평등 지표가 한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그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가 이제 많을수록 성평등이 된 거고 또 남녀의 고용률 그리고 남녀 중에 남녀가 비슷한 년수로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가족 계획을 여성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피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OECD에서 따로 조사하는 거는 남녀 임금 격차, 남녀 가사노동 시간 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남녀 임금 격차만 보면 이제 2016년에서 19년까지 자영업자 제외하고 급여소득자들의 중위소득만 비교를 한 건데 한국이 그 가장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많은 나라 1위예요. 2위가 이제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남녀 차이가 32% 정도가 차이 나요. 남자가 32% 정도. 일본보다도 더 난다는 네. 얘기네요. 일본은 23%예요. 한 10%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3위가 이스라엘이고 4위가 핀란드인데 18%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제 1위인 거예요. 남녀의 성별 임금 격차가. 근데 이게 2019년까지의 자료라 아마 코로나19 유행이 휩쓸었던 2020년에는 아마 더 심각해졌을 거다. 여성들의 그 해고가 더 많았기 때문에. 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임금 격차가 적은 나라가 반드시 뭐 북유럽 뭐 이런 나라들은 또 아니기도 해요. 가장 적은 나라가 루마니아고 2위가 콜롬비아거든요. 여기는 한 3%,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런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전쟁 때문에 남성이 많이 죽어서 사망해서 여성들이 일을 해야 하는 인구가 많다든지 아니면 모계 사회든지 뭐 맥락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국은 그런 어떤 맥락과 관계없이 이례적으로 너무 심해요. 남녀 이 소득의 격차가.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자들만 벌고 여자들은 돈도 별로 못 벌게 하고 여자의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표를 또 갖고 와 보면은 그 남녀의 그 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했을 때 세계 평균이 이건 OECD 기준으로 해서 세계 평균이 남자가 하루에 전 세계 남자들이 136분 정도 가사노동해요. 여자는 263분 정도 해요. 여자가 기본적으로 2배 정도는 더 많이 해요, 여성이. 근데 우리나라는 남성은 49분 정도만 가사노동해요. 여성은 215분 정도.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데 OECD 평균보다 많이 나는데 전반적으로는 가사노동 시간이 적어요. 세계 평균에 비해서 OECD 평균에 비해. 근데 일본은 더 적어요. 우리나라는 남자 49분이라는데 일본은 40분이라. OECD의 발표로 봤을 때 여자는 비슷해요. 224분이라 우리나라도 215분이라서 여성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가사노동도 여자들은 노동의 가치도 떨어지는데 집안일은 혼자 다 해야 돼? 라는 게 여기까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가져와 보면 남녀의 유급노동 시간이 또 나와 있어요. 또 맞고 이제 일하는 이제 사회활동을 하는 시간인데 보면 세계 평균적으로 남성이 하루에 317분 정도 일해요. 한 5시간 한 20분 정도 일하는 건가요? 여성은 217분 정도 일해요.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419분 일해요. 세계 평균보다 100분 더 일해요. 여성들은 269분 일해요. 한 50분 정도 일을 더 해요. 공이 1시간 내외로 일을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OECD에서 봤을 때 남성이 우리나라는 OECD에서 3번째로 일을 많이 하고 멕시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 남자들은 또 일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3위고 여성은 이제 5위로 일을 우리나라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뭐 가사노동을 남자들이 부담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남성, 여성 공히 해당이 다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노동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노동의 가치는 적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녀 이야기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남녀 불평등 지수는 상당히 높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남성만 뭐 가사노동을 안 하니까는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한두 가지 지표로만 남자는 뭐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혹은 뭐 누구는 가해자, 누구는 피해자 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입체적인 이제 문제여서.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우리나라의 성평등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영어로 하면은 젠더 이퀄리티 앤 패밀리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여성가족부지만 영어로는 성평등 가족부예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뭐 고용노동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거기들도 남녀 이제 젠더 갈등을 다루긴 하지만 거기서도 다루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노인 여성, 장애 여성, 이주민 여성, 이런 아니면 비정규직 여성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성들은 혹은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성평등의 가족을 다루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여가부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가부의 존재가 조금 더 성평등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생산적인 논쟁이 될 텐데 그냥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 라고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뭐 여가부가 저기 인도네시아에 ODA 자금을 줬다. 우리나라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나라에 돈 갖다 줬다. 이런 걸로 욕한 뉴스도 하나 봤는데 그것도 저는 오히려 그 뉴스 보고 이준석 대표 벌써 미천이 드러났나? 많이 급한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ODA 사업, 해외 원조 사업은 부처를 가리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가 다 하거든요. 서울시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뭐 교육부도 하고 기획재정부도 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가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갖고 꼬투리를 잡길래 야 많이 급한가 보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걸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과 정치꾼을 조금 더 분별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자료들을 조금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좀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여가부가 굉장히 요즘에 그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로. 근데 사람들이 여가부가 한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무슨 일을 했고 여태까지 무슨 예산을 써서 뭐가 어떻게 했고 무슨 뭘 정책을 만들었고 어떤 맞아요. 복지를 했고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못한 부분을 딱 드러나면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피라미라고 뭐냐 피라냐인가 그것처럼 되게 특들같이 물려대면서 이게 하나의 또 어떤 큰 이 이슈가 되면은 너나 나나 이 이슈를 가지고 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전에 다뤘던 내용 그 마인크래프트 사건은 어쨌든 그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한 거고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가부를 무조건 폐지한다는 주장은 저도 아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잘못한 부분은 명백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여가부에 이제 앞으로 그렇죠. 뭐 좋은 거를 뭐 이렇게 좋은 정책을 더 하던지 아니면 좀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이 좀 있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히 뭐 남성들이 많이 활용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서 없애는 걸로 인해서 뭐가 더 좋아지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간 것 네.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뭐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엄청 티가 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건설하거나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티가 나는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뭐 고아원이나 어떤 데 가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간단하게만 이게 복잡한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케어가 되고 또 나머지 그런 경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여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성 가족부기 때문에 실제로 한부모 가정인 그 가정들 편부 네. 가정에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여성분들은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왜 여성들한테보다 남자한테 더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냐라고 비판을 받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심지어 가졌더라도 그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저희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이준석을 비판할 테지만 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저희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여성가족부의 존립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앞에 주장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또 뭐 많은 남성들이 지금 비판을 하는 뭐 저도 세게 뭐 이런 여성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요즘 특히나 남성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를 느낄 만한 사건들도 실제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바꿔라 그러면 그러니까 폐지는 너무 극단적인 거고 실제로 뭐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통일부 폐지해야 된다 하다가 그럴 거면 차라리 가장 쓸모없는 국회의원 다 없애라. 니네 당을 없애라. 네. 뭐 거의 이런 얘기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역풍을 많이 맞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름에 대한 어떤 오해, 그러니까 뭐 그래서 페미니즘을 뭐 또 어떤 뭐 휴머니즘이다 뭐다 바꿔야 된다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있는데 뭐가 어찌됐든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낙인 찍기를 당하면 안 된다 생각은 들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너 그럼 페미야 아니야? 뭐 너 반대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입을 다물게 되고 설령 공감은 못 하더라도 또 각자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관이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겠지만 전 그래서 총선 기획단 들어갈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온라인에서 댓글 달 때랑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처음엔 설령 공감 못하고 서로 싸우더라도 저도 단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그 오프라인에서의 대화는 서로 절충안도 찾게 되고 이해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어떤 대화의 장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하필 또 코로나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반성할 지점 그리고 또 실제로 개선해야 할 지점 이런 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이 또 의견으로도 남겨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받았던 느낌이었는데 네. 여가부 폐지해라까지 했을 때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여성 남성분들 모두가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맞아요, 같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 통일부랑 그 이후에 다른 문제들까지 갖다 붙이니까 야 이건 아니지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일어나 주셔서 오히려 전 이준석 당대표가 그 뒤에 여가부에서 끝내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줘서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는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좀 터무니없는 것인가 하는 맞아요. 것이 그 사람 입에서 계속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진짜 정치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저도 예전부터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청년 정치라는 큰 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잘하길 바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 내 성향이랑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잘해야 청년 정치 자체가 잘 서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성 운동의 상징을 갖고 있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어요. 젊은. 네. 뭐 굳이 제가 여기서 뭐 이제 끝나갈 무렵이니까 실명 거론 안 하겠지만 그들로 인해서 여성 운동이 더 퇴보되는 경우도 분명 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반감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의도가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오늘 청국장 86회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